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오늘이 또 단오이기도 합니다. 또 바다의 날이기도 한 5월 31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 해보라.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감스님들 차례입니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오프라 윈프리. 감사스마일은 계속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감사스마일 부자 이벤트 100만 유튜버 도전 기념, 제가 이 100만 유튜버라는 이 이야기를 물론 어떤 분들께는 실현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저는 100만 유튜버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선물을 갖다가 일단 어제 머네론북스에서 협찬받았던 버리는 부동산, 살리는 부동산, 토미 김서준님께서 지으신 이 책을 제가 어제 업로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셨어요. 좀 많이 보셔가지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자꾸 이 책을 갖다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책을 읽느냐라고 하는데, 진짜 책을 읽어야지만 돈이 들어오고 부자가 됩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표영호님께서 무료 북콘서트랑 무료 강연회를 한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거는 6월 대선 이후에 내 집 마련 전략으로 이렇게 또 무료 강연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인원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50명. 그리고 뭐 북콘서트도 100명.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개그맨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단 유튜버로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이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벤치마킹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표영호님보다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분을 갖다가 또 옆에서 서포트 해주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스마일은 감스님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오늘 오후에 한 저녁 시간에 덕원에 지금 갈 예정인데, 아무튼 덕원에 가서도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장 홍대선 이제 곧 착공이 늦어도 이제 뭐 한 9월 전에는 할 것 같은데, 대장 홍대선 착공 전에 덕원에 갔다 주목하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삼성 미소부동산에 아라비아 자스민이라는,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아자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던 자스민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번 주에 폈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도 5월의 마지막 날 이 아자 너무 예쁘고, 제가 이 꽃을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4년, 2021년, 21, 2, 3, 4, 한 22년부터 제가 이제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이 꽃을 갖다가, 사랑과 정성으로 일단, 같이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그저께 저희 부동산에 이제 방문을 딱 해보니까 예쁘게 꽃망울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감스님들께 이 아라비아 자스민의, 또 이 꽃만 예쁜 것이 아니라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향기까지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마음, 그리고 이 아라비아 자스민처럼 항상 향기롭고 예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 그때 내 집 살 걸 막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익남님이 잠시만요, 제가 또 이거를 안 껐네요. 부익남님께서
그때 내 집 살 걸 관련해가지고 또 컨텐츠를 갖다가 또 제작을 한 것을 제가 보면서 야, 그래. 만약에 그때 샀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1분기가 내 집 마련 타이밍 이유 들어보니까 이때 김효선 위원님께서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님께서 1분기 때 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 신문 기사 및 링크는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핵심적으로 여기 보니까 25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 및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점검을 한 것 같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라든지 갈아타기 고민 중이신 1주택자 언제쯤이 적게라고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조태희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김현선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 수준으로 빠르게 주택을 매입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른 수급 밸런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다음에 국지적인 양상, 국제적인 게 아니라 국지적인 양상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나 평년보다는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매물이 나온 것들도 있을 거지만, 그래서 지금 위치가 좋고 또 준공 연한이라든지 가격 등, 즉 다시 말해서 신축이라든지 준식축을 갖다 따져봐가지고 저가 매물 위주로 매입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 상반기 정도까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적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수도권도 지금 거래가 안 될 때, 이때 제가 이거를 보니까 25년 1월 초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감사스마일도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정말 1, 4분기, 1분기 때, 특히 설 명절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아예 대놓고 또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때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부의 전문가분들은 좀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금 마련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대출 규제가 좀 심했는데 1월 말부터 좀 풀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지만 이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고, 더 나가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타이밍도 좀 봐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제가 좀 약간 센세이션 했고, 그리고 또 김효선님의 이런 인사이트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김효선 의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감수님들께 또 요약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론은 1분기 때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했었다고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1분기 때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을 했다가 또 2분기 4월 5월 달에도 내 집 마련을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내 집도 안 팔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서 못했는데, 정말 그때 살 걸. 그러니까 작년에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작년에는 또 하락하는 시기였고, 근데 올 상반기에는 또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결정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하지만 감수님들은 감사 스마일과 꾸준하게 이런 흐름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고 배워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 아기곰님께서 집 싸게 사려다가 기다리다 큰일 난다. 집은 타이밍보다 입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서울 집 산 사람이 바닥일 때 광주 집을 산 사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타이밍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에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타이밍과 그 다음에 투자처 아니면 그런 입지를 갖다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집값 양극화를 넘어서서 이제 초양극화로 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 아파트로만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똘똘한 한 채로 또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기곰님께서 계속해서 양극화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양극화가 언젠가, 그러니까 계속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하게 되면 또 이런 똘똘한 한 채의 또 흐름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결론적으로 좋은 투자처와 똘똘한 한 채를 강조했는데,
투자는 타이밍과 투자처 중 하나만 고르자고 하면 투자처가 더 중요하다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강연을 들은 분 중에 자기가 세 채를, 똘똘한 집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한 채로 이제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는 현행 주택 정책에서는 두 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금전 측면에서는 고가 두 채를 목표로 주택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두 채를 보유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감스님들께도 계속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더 좋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두 채의 시장이 또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서울로 지금 인서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아니면 서울 외곽 지역에 인서울 하는 것보다는 서울 중심 지역으로 또 인서울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더 나가서 오래된 구축보다는 최소한 20년 이내, 15년 이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결정하시고, 특히 역세권의 대단지의 신축이나 브랜드, 평지, 초품화 이 6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갖다가 하시든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5월 29일 날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감사스마일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소 올 연말까지 지금의 기준금리 2.5에서 2.25나 2.0으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미국도 아마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특히 또 똘똘한 한 채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이제 뭐 비트코인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지금 서울 집값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의 집값은 신고가가 지금 또 갱신되고 있고, 이게 풍선 효과로 이제 마포 성동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지금 이제 보니까 마포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대문과 은평구, 또 최근에 은평구의 대조 1구역 메디알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또 분양의 완판이 거의 또 될 거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은평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은평구까지 이런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 중에서 나는 고양시에 살고 있고 고양시 아파트가 몇 채나 있는데 왜 고양시 아파트는 안 오르느냐, 저에게 이제 반론할 수 있겠지만 아직 타이밍과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다. 서울이 움직이게 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6월 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선 결과를 보고 뭐 의사결정을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6월 28일,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계약서를 갖다 작성하는 게 가장 좋지만 6월 30일보다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빠르게 6월 28일이나 29일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잔금을 올해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하셔도 되니까 이런 것들 판단하셔서 제가 의사결정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 과열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투기지구 지금 추가 지정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6월 달에 이 추가 지정 검토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에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의 중하급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또 서대문, 은평까지도 이렇게 확산되고 이런 것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하면 저는 추가로 조정지역으로 아마 또 묶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지금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감스님 때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야, 이거를 자꾸 서울만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시면, 내 능력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하게 되면 더 오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냥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뭐 다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구리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그리고 뭐 검단 신도시라든지 여러 곳이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실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방송 때 검단 신도시 10억 시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이 되느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단 신도시가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또 달라지게 되면, 특히 저는 검단 신도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마곡, 그 다음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여기 주변에 일자리 많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되는 6월 28일, 그러니까 6월달 네 번째 주 마지막 토요일 날 검단 신도시가 드디어 이제 지하철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검단이 10억이 되게 되면 인천 계양이라든지 부천 대장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안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 신도시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다 완성되는데, 택지지구도 완성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신도시는 제가 보니까 10년도 아니에요. 이제 거의 15년에서 20년 걸린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을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야 민간 분양 일정 보니까 28년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는 31년, 32년에 입주를 하는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무주택으로 기다리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 무주택을 갖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더 맞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착공도 지금 부족하고 착공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분양도 지금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 공급 절벽이 정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현장이 내년에 입주하는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랜드, 여기가 지금 15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84 기준으로 15억으로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번 분양가는 비록 뭐 15억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년에 입주할 때쯤에 조합원들이 이걸 매도를 하게 될 때 뭐 10억에 매도를 할까요? 최소한 15억보다 더 높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 대조 1구역에 있는 아파트가 18억, 17억, 뭐 20억을 간다고 따졌을 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뭐 마포만, 용산만 30억 가고 잠실만 40억, 50억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키 맞추기 식으로 또 갭 메우기가 또 들어가면서 서울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년간은 주택가격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물론 2021년만큼에 올라갈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2021년만큼의 그런 상승폭을 보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임대 입법 때문에 인해 가지고 계약갱신을 썼던 분들은 이제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되게 되면 진짜로 이제 전세로 못 들어가고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스님들께 강조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게 절벽이 정말 심각하게 심해요. 지금 인허가라든지 착공 분양만 지금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공도 올해만 그나마 지금 서울 동대문 쪽이라든지 강동구 쪽에 지금 준공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13만 가구로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진짜로 준공 물량이라든지 인허가 착공이 더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도 이 부동산 공약 관련해가지고 공급 확대를 갖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했지만 공급 확대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이 걸리는데, 부수고 새로 짓는 거는 6년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부수고 새로 지을 동안 이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만약에 강남이나 목동이라든지 이런 분들 부시고 만약 이 세입자들이 아니면 살고 있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때는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건설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사도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최소한 2028년 3년까지 3년 동안은 아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감스님들만이라도 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의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놓쳐가지고 못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1분기가 내 집 마련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뭐 내가 못했다고 하면 2분기 지금도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